안녕하세요. 혹시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당근 머스크. 아, 네, 당근 머스크. 네네. 혹시 중고거래 40년 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말이 되나? 물건이나 보여주시죠. 예. 이거 아이폰 13 프로고요. 네, 이거 젤리 케이스 있는데 상태 한번 보세요. 완전 S급이에요. 왜 파시려는 겁니까? 아, 제가 또 얼리 어답터라 좀 신작 사고 싶어가지고 아이폰 14. 저 아시죠? 잠복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올해 대부분의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사실 처참했죠. 어우, 계속 안 좋더라고요, 요즘에. 그런데 드디어 이 종목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애플이라. 그렇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뭐 사실 앱 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형사님도 애플 좋아하신다고. 네. 애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이 아까 좀 그나마 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그럼 어떤 성적을 내고 있었는지 좀 다른 빅테크들과 같이 좀 줄을 세워서 형사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사님, 혹시 마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압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아닙니까? 오, 근데 이게 원래는 빵이라는 게 더 훨씬 유명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왜 뺀 거죠? 그렇죠. 빵에서 N이 없어진 건데, 넷플릭스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많기도 한데 그건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애플 얘기 좀 하시죠. 이제는 아주 수사 현장을 본인이 뒤흔드시는군요. 그러니까 수사 현장에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산 거니까 집중하십시오. 네,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애플 주주라고 한다면은 올해 그나마 좀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왜 그런지 화면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애플이 다른 빅테크들, 그러니까 마가들 중에서 올해 주가 수익률이 어땠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봤을 때 주황색 선이 애플이에요. 네, 올해 마이너스 한 15%였는데 이게 회색 선이 S&P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S&P 500 수익률보다 애플이 더 좋았던 겁니다. 개별 주식이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거는 상당 부분 굉장히 방어를 잘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심지어는 이때 주가가 확 올랐을 때 이때는 플러스 날 뻔도 했었어요. 그만큼 애플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다른 빅테크들보다 좋았다라는 말이 되고요. 뭐 다른 빅테크들, 뭐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일 30% 넘게 이렇게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광고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애플이 애플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그렇죠. 아니네요. 네. 그런데 이 애플도 어쨌든 이 주가 등락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키 팩터라고 하죠. 그게 단연 바로 아이폰입니다. 네, 아이폰 판매량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애플 생태계를 이루는 건 아이폰이고, 아이폰이 안 팔리면 애플 생태계도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애플이 삼성의 이 점유율에서 꽤 밀리는 것 같긴 하던데. 그렇죠. 이제 판매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한테 밀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보다도 오히려 샤오미랑 점유율이 지금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만 따졌을 때는 그렇게 상황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형사님,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 아이폰 중에서 제일 비싼 모델이 아이폰 프로 맥스 라인업이거든요. 이 프로 맥스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네,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170만 원 정도인데 너무 비싼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비싸죠. 그거 사려면 뭐 차라리 노트북 사는 게 낫지 않나요?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프로맥스가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싼 핸드폰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업체 입장에서는 마진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다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죠. 보통 보급형 핸드폰을 한 $400 언저리로 보는데 이 보급형 스마트폰과 이 울트라 프리미엄 핸드폰 이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스마트폰 중에서 이 울트라 프리미엄 핸드폰의 판매 비중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중고 시장에서도 아이폰은 좀 가격 방어가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잘 되죠. 그리고 아이폰이 사실 가격 방어가 잘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조금 그 iOS라고 하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해준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아이폰은 출시된 지 한 5년 지난 것도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한 3년 남짓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가형 스마트폰에서는 애플이 킹, 애플이 왕, 애플이 짱. 너무 읽었나요? 조금 늙으신 것 같기는 하네요. 저 때만 하더라도 이 킹왕짱을 써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점유율을 계속 늘려 나가려면 지금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앞으로는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폰은 9월에 가장 큰 행사가 있죠. 뭔지 아세요? 애플 신제품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폰 14 그리고 14 프로 라인업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아이폰 14가 나왔어요. 이게 기본 모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화면만 키운 14 플러스가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또 고사양 모델인 14 프로 맥스 프로가 있죠. 거기다 또 화면 키운 프로 맥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가지 구성인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그렇게 그 전작이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혁신이 좀 떨어진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보다도 아이폰 14 이번 시리즈에는 애플의 고도의 판매 전략이 저는 숨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13이랑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미니가 있었어요. 작은 거. 작은 거. 근데 이번에는 그 미니를 아예 없앱니다.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14에다가 화면만 키운 14 플러스 모델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더 $100 비싸요. 이 말이 뭐냐? 미니를 없애고 플러스가 생겼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번 시리즈부터 확실하게 이제 고가형 라인업에 집중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 또 확실하게 또 내세우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좀 신제품을 좀 만끽하고 싶으면 보급형이 아니라 프로를 사라. 이런 말이 저는 들리는 것 같거든요. 프로를 사라. 네. 뭔가 좀 괘씸한데. 그렇죠. 좀 괘씸하긴 하죠. 아니 지금 누굴 후구 취급하는 겁니까? 그렇게 막 은근히 비싼 거 사라 하면은 살 줄 알고 이 접히지도 않으면서